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의정부 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권역동의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국장의 보고를 청취한 후에 해당 부서 및 동에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의 보고를 청취한 후에 해당 부서 및 동에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흥선, 호원권역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성복 흥선 호원권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호원권역국장 박성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흥선호원권역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쪽입니다. 기구와 정현원입니다. 흥선호원권역 기구는 3개과 6개 동 29개 팀이며 185명 정원에 현원 18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부터 3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기능은 자료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4년도 주요 성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선동 자치민원과에서는 주민협업 네트워크인 흥선안정리빙맥 운영을 활성화하고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안전도시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전입자를 위한 흥선길라잡이 안내문을 배부하고 민원인 전용 스마트폰 충전기를 비치하는 등 맞춤형 민원 편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감동 행정을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복지지원과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추진하고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독거가구 안심콜 서비스를 운영하고 맞춤 컨설팅을 통한 공공서비스 연계 지원 등 주민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복지 서비스 제공에 힘썼습니다. 민관이 협력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에 맞는 지역사회 복지 자원을 연계하여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허가안정과에서는 허가안정과 업무 보고는 저쪽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요거는 생략하고 의정부 일동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 일동에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삶의 질이 높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소규모 주택 재생 사업, 주민 주도형 마을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자치 사업들을 추진하였으며 일사천리 봉사단을 통한 적극적인 자율 청결 활동으로 깨끗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복지민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복지 사각지대, 비주택자, 위기가구 발굴 등 희망은 나누고 행복은 채우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의정부 이동에서는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수요자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민자치의 사업으로 아나바다 큰 장터를 운영하였고 신규 주민등록증 야간 발급 예약 서비스를 실시하여 시민 중심 소통형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호원 일동에서는 주민과 함께 주민과 하나 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 사업, 호원 가을빛 축제를 개최하는 등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의 운영에 힘썼으며 스마트 돌봄 플러그 및 안심콜 서비스 제공을 통해 1인 가구 돌봄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호원 이동에서는 시민의 민원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 동네 지킴이를 운영하였고 지역 주민과 함께 루드 체킹, 빗물바지 정비 등을 실시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 행정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자치사업으로 회룡천을 꽃과 함께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정주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가능동에서는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등 자치사업 실행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생활 중심 자치 활성화를 실현하고자 하였으며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제공 등 주민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
공공복지 정책을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양동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2024년 읍면동 스마트 안전 서비스 개선 사업에 선정되어 주민들로 구성된 녹양동 안전협의체를 통해 스마트 안전 차단기 설치 및 야간 안심 기각길 조성 등 다양한 안전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안전한 마을 만들기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아울러 달빛 버스킹 마을 축제 개최와 AI 안심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돌봄 사업 추진을 통해 행복하고 따뜻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2025년 정책 목표 추진 전략은 자료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2025년도 흥선호원 권역의 주요 업무는 총 2개 분야 32개 사업으로 1개의 신규 사업과 31개의 계속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 동별 업무 계획은 자료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시민과 가장 밀접한 일선 현장에서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흥선호원 권역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있겠습니다. 1회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하여 1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 및 동을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어요?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성권역의 박성복 권역국장님을 비롯 두 분의 과장님 그리고 6분의 동장님 또 뒤에 우리 팀장님들을 함께 하셨네요. 언제나 우리 고장이라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호원 이동만 신규 사업이라고 하나 올라와 있고 전체적으로 다 계속 사업이네요. 지역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속 계속 사업이라 믿고 있기에 철저하게 계획 세우셔서 변함없이 우리 주민들이 편히 앞장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이 우선일 겁니다. 이렇게 눈이 오면 정말 여러분들이 수고하셔서 이면도로도 제가 한 바퀴 돌아보면 우리 흥성권역 같은 데는 정말 눈이 예년에 답지 않게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수고하심에 더군다나 제가 나가보면 왜 이렇게 여성 직원이 많은지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어느 때는 조금 움츠랄 때가 있습니다. 항상 건강관리 하시고 새해에도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적극 행정에 하도록 저희들도 적극 돕겠다는 말씀으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선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강선영 의원입니다. 또 오늘은 또 아침부터 또 눈이 와서 각 동에 있는 동장님 또 권역구장님을 통해서 많이 아침부터 분주하셨을 텐데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특별하게 질문이나 이제 격려 차원에서 늘상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조금 건의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는 한 해 한 해 저희 의회 9대에 들어와서 한 3년 정도 3년차 되고 있는데 그래도 최일선에서 동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요거 정도는 앞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계속 해가 갈수록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유독 조금 그런 생각이 더 들긴 하는데요. 최근 2월 3일하고 4일에 각 동별로 해당이 다 된 겁니다. 그래서 흥선 호원권에게 이제 2, 3일, 2월 3일과 4일 양일에 거쳐서 전체 권역에 업무보고회를 했었는데 늘상 했던 것이면서도 우리가 이제 체득하고 이제 익숙해진과 동시에 이거는 조금 더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좀 아쉬움이 생겨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기존에 이제 각 동별로 총회도 하지 않습니까? 주민총회도 해년마다 한 번씩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업무 보고회도 해년마다 연초에 하기는 하는데 이게 과연 자연스럽게 꾸며지지 않은 업무 보고인가라는 게 조금 아쉬웠거든요. 이번에 아일랜드 캐슬을 해서 굉장히 쾌적한 곳에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고 새롭게 시도하는 것은 좋았는데 이게 어찌되었든 주민들로 하여금 꽉 차고 한눈에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좋으나 말 그대로 매번 현장 소통실이건 이런 업무 보고 형식이건 관심 있는 분에 한해서 오긴 하지만 동원 체제처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시장님 한테 지금 한 3년째 되시면서 현장 소통실 한 달도 하루도 안 빼주고 나가시는데
과연 일반 시민들이 목적성을 갖거나 정말로 민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오시는가, 아니면은 말 그대로 동원해서 오시는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것마저도 업무 보고회를 할 때 많은 분이 오셨긴 하지만 굉장히 그날 추웠고 한파 때문에 많이 추웠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켜주셨는데, 어찌 보면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시민들과 다 함께하는 자리였으면 하는 바람과 동시에 동장님이나 일반의 통장님이나 분들에 의해서 동원돼서 그 자리에 이렇게 채워지기 위한 그림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질문 체제 같은 경우도 설문을 통하거나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날은 좀 에피소드이긴 하지만은 질문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지도 않으셨고, 그다음에 질문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내가 뭘 질문해야지 모르겠는데 뭘 해야 돼 하면서 나가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과연 1년 동안 시민들에 있어서 완성이 되고 준비를 각자 우리 국장님 계셔서 하시는 거는 그 감사한 마음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는 있는 그대로, 뭐 어떻습니까? 그냥 말이 꼬이거나 뭐 특별하지 않은 그 민원거리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정제된 민원이나 짜여진 각본이 아닌 있는 그대로를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래야만 우리가 시민들과 함께하고 이제 조금 더 행정이 계속적으로 퀄리티 높게끔 되지 않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저 말고도 다른 의원님들도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회 때도 보면은 뭐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면은 좀 쉽게 말해서 개인적으로 좀 나쁘끄러운 게, 주민총회도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잖아요. 어쩌됐든 간에 선출직 의원들이긴 하지만 퍼포먼스를 위한 그런 과정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도 이제 사진 찍고 쭉 빠지고 하다 보면 우리가 그들을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나쁘끄럽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현장에 계신 분들과 같이 동참을 하고 호흡하고 스킨십하고 이러는 게 좀 낫지, 사진 한 장 남기고 이렇게 프랭카드 앞에 하는 것보다는 그게 우리 의회 의원들 입장에서도 현장에 충분하게 가는 의원들이 좀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동에서 직원들도 퍼포먼스 매일매일 준비하시느라고 아마 힘드셨을 겁니다.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편하게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보여지는 어떤 주민총회, 그다음에 업무 보고회 형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이 있어 봅니다. 그래서 그거와 함께 최근에 이제 주민 마을 공동체 주민 제안 사업들이 지금 보니까 1월 말부터 2월 14일이네 이번 주까지 마감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의 예산들이 굉장히 빠듯하고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다양하게 녹양동도 공모사업 진행하시고, 그다음에 호원 일동 같은 거 이미 하셔서 선정이 돼서 그런 예산의 절감들을 여럿이 주민자치 기존에 있으니 그분들로 하여금 335 또 추가적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그 예산에 조금 더 비축하고 동을 위해서 발전할 수 있는 여러 사업들을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시민들과 이제 짜여진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그런 우리 주민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각 동의 흥선 호원권역 국장님을 비롯해서 당부 말씀을 드려봅니다. 올 한 해도 너무너무 고생하시고 늘 지역을 위해서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국장님께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상임위를 다른 상임위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처럼 눈이 갑자기 오는 경우가 이번에는 계속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다녀보면 우리 김현주 의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지적을 주셨는데, 뭐 마을회관이나 뭐 경로당이나 이렇게 이면도로 쪽으로는 제설 작업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염화칼슘이 부족하다 하니 그걸 한번 제설함 같은 것도 한번 재정비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돌아보시고, 우리 관에서 다 못하는 거는 시민들이 스스로 나가서 제설 작업하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과 환경을 조성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뭐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는 있는데 네.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네, 네. 예, 앞으로 더 좀 더 원활한 제설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미끄러우니까 제설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염화칼슘이 없더래. 제설하면 비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그거를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관에서 못하는 건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되는데 뭘 갖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자연불학 쪽에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한번 감안하셔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를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권역동에서 이제 각 동 주민센터가 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주민들이 느껴지는 피로감도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민센터에서도 같이 동장님들하고 주민자치단체장들하고 서로 잘 화합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중간 역할을 또 그런 자리를 우리 국장님께서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지금 그 각 동별로 사회단체장님들만 관리해도 지금 네, 7개 동이다 보니까 네, 네. 지금 이제 신년 인사들을 제가 계속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만 한 100명 돼요. 단체장님들만 7개 동이면. 그래서 이제 행정과 민과 관과 이렇게 협의해서 잘 행정을 이렇게 뒷받침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계속 독려 내지 홍보는 하고는 있는데 그게 뭐 가시적인 효과가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그 민과 관이 같이 협조해서 이렇게 좀 잘 협치하는 마을 만들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장님이 아주 든든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저 또한 기대해 보겠습니다. 언제나 늘 그랬듯이 최일선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동 관계자 여러분들께 늘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께서 느끼시는 그 고충을 저희 또한 다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는 행정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다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민센터에 가서 보면 민원 담당하는 그 직원들이 너무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어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동장님들도 직원들의 고충은 있는지 혹시 이게 주민센터 안에서 직원들이 근무할 때 환경적인 거나 아니면 또 다른 민원으로 시달리지 않는지 이런 것 또한 잘 살펴주셔서 주민센터 안에서 일하고 싶은 직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주민센터에서 가장 바쁜 부서가 아마 복지지원과 아닌가 싶어요. 거기서 이제 아무래도 복지 수요를 원하시는 분들이 와서 많이 상담도 하고 지원 요청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장님들께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주셔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주민들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흥선 호응권역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곡 송산권역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영재 신곡 송산권역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곡 송산권역국장 이영재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신곡 송산권역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조 일반 현황입니다. 신곡 송산권역은 3개과 7개 동의 32개 팀이며 정원은 203명입니다. 이쪽부터 9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기능과 2024년 주요 성과는 자료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신곡 송산권역의 비전인 안전하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해 각 부서별로 수립한 추진 전략에 따라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25년도 신곡 송산권역의 주요 업무는 총 2개 분야 37개 사업으로 7개의 신규 사업과 30개의 계속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부서별 주요 업무 계획은 주요 업무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송산 3동 자치민원과는 주민이 만족하는 맞춤 행정을 실현하고자 걷고 즐기고 살리고 쓰리고 운동을 추진과 민원실 내의 유류 공간을 활용한 모두의 민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하천 환경정비 및 지역 현장 로드 체킹을 통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안전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19쪽입니다. 송산 3동 복지지원과는 주민이 함께하는 이웃사랑 복지 실현을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장 주차구역 지키기 캠페인, 촘촘한 지역 복지 안전망 구축,
민간협력, 복지 사각지대 발굴,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 플러스 사업 등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각 동에서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민원 서비스 제공과 소요된 이웃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 안전망 구축 등 동행정의 필수 사업들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동별 특수 시책만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장암동에서는 동주민센터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내 한의원 간의 업무 협약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체질에 맞는 한약 처방과 전통 한방 맞춤형 치료 제공을 위한 한방 건강 시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1쪽과 42쪽입니다. 신곡일동 주민센터 공간을 5월 중에 주민이 향유할 수 있는 공유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며 2018년 이후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청룡 축제를 재개하여 주민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신곡이동은 주민센터 유휴공간인 옥상 정원과 다목적실을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산 일동은 쾌적하고 깨끗한 걷고 싶은 부영촌 산책로 조성을 위해 관내 자생 단체와 함께 참여하는 주민 주도형 마을 가꾸기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송산 2동은 노년기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저소득층, 취약계층인 홀몸 어르신 100여 명을 대상으로 풍선 아트와 도예 체험 등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자금동에서는 주민들이 문화적 욕구 충족과 주민 간의 화합을 위한 자금동 어울린 한마당을 개최하고 청소년들이 소질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제과제빵 체험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고산동은 지난해 구성된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주민 주도의 다양한 자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지역사회 복지 자원과 연계하여 장학금 지원, 청소년 재방 체험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 및 동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1회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하여 1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 및 동을 호명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현주 의원입니다. 저는 이제 특정한 동에 말씀드리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눈이 많이 워낙 오다 보니까 그 관련된 부서 할 때마다 이제 비슷한 얘기들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아마 1차적으로 가장 이제 민원 이런 경우에 민원이 집중되는 곳은 동이고요. 특히나 이번 겨울에 휴일에 눈이 굉장히 갑자기 오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아마 그 주민센터에서 쉬지도 못하시고 민원 대응하신 거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해주시고 있는데 하나 더 부탁을 드리자면 저도 계속 말씀드려 왔고 또 홍성번역에서도 정미영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미리미리 이제 제설차가 다니거나 이런 거는 아무래도 눈이 오기 시작하면 주요도로 우선적으로 가게 되고 이면도로는 또 순차적으로 가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면도로 중에서도 이렇게 제설차가 지나가기 전에는 정말 답이 없는 그 응달진 지역이라던가 이런 곳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순이라고 표현하기 참 그런데 그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면도로의 우선순위도 좀 체계적으로 잘 하셔서
그런 고질적으로 눈이 잘 녹지 않는 뭐 응달이라던가 그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데 또 제설차가 지나가지 않으면 뭐 방법 없는 그런 곳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발고고등학교 주변이라던가 그런 쪽은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좀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척사 대회를 막 하고 이런 그 시기라서 주말에 그 지역의 뭐 자연불황이나 이런 쪽으로 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들은 민원들을 해당 각 동에 제가 전달도 해서 저랑 전화 통화하신 분들도 몇 분 계신데, 그 제설에 필요한 염화칼슘을 그 동사무소에서 바로 연락받고 갖다 드리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자연불황의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아파트 경로당하고는 달라서 눈이 오면 어르신들이 그 이동하시기 굉장히 미끄럽고 불편하고 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런 지역에는 겨울철에 겨울 동절기 시작하기 직전에 또는 중간에 한 번 정도 미리 방문하셔서 그 염화칼슘이 충분하신지 한번 확인해서 미리 좀 채워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자연불황 경로당 몇 개 안 되니까 좀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다 부탁드리고, 또 자연불황 경로당뿐만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특히 많이 가시는 곳, 뭐 우리 지금 뭐 호호당 그 주변이라든지 또 동막교 뭐 IT 쉼터라든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파크 골프장 주변도 그렇고 겨울철에도 많이 다니시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미리미리 점검을 자주자주 좀 해주십사,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 그거 외에는 지금 1년 사업 계획을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건데요. 그 정말 친근한 우리 복지센터, 그 친근하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많이 보여서, 저는 이대로만 계획한 대로만 잘 해주시면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한 1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말씀드린 거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김현주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우리 국장님 간과하지 마시고 반드시 숙지하셔서 이렇게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곡 일동 주민센터가 새롭게 신축이 되었는데요. 거기 1층에 아마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을 위한 공간 조성된 것이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더 신경 써주시고요. 또 하나는 청룡축제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데, 신곡일동 동장님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런 축제를 지역에서 축제를 계획하고 계실 때는 그 동에 해당하는 주민자치회나 자생단체장님들이 계시니까 충분하게 서로 의견을 개진해서 논의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서 이런 행사들이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각 동에서 우리 동장님들 너무 고생해 주시는데요. 동장님들이 꽂히세요. 각 동에. 동장님들이 생각을 어떻게 어떤 마인드를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동의 분위기는 달라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이 많이 어렵고 힘들고 그런 여건이지만 동장님들이 중심이 되셔서 그 마을을 좀 환하게, 마을이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가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곡 송산권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창 보건정책과장께서 병가로 위원회의 불참함에 따라 이현정 보건행정팀장께서 대신하여 보고한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영국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연국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로 소속을 변경하고 처음 인사드립니다.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
정미영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책자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건소는 5과 18팀으로 정원 104명에 현원 102명입니다. 2쪽 부서별 주요 기능은 책자로 가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년도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는 맞춤형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마약류 오남용 등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둘째, 감염병관리과는 예방접종과 감염병 신속 대응 체계 확립에 노력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모성 아동관리와 만성질환관리,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동부보건과는 생명존중 문화 조성과 치매 예방 사업, 또한 정신건강을 위한 사업에 힘썼으며 위생과는 안전한 식품의 유통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4년도 수상실적과 5쪽의 25년도 정책목표, 추진전략은 책자로 가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사항 세부 내용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정 보건행정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창 보건정책과장님의 병가로 대시 참석한 보건행정팀장 이현정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 제가 보고드리는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포괄적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진료, 진단검사, 재직명 발급 등 포괄적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특히 만성질환 관리에 중점을 두어 질병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고 재직명 발급 등 민원 서비스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민의 편의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준 높은 진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 향상과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의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의료 질서 확립을 위한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의약업소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의 불법 행위를 사전 예방하여 체계적인 지도 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의료기관에 대해 법규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하여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정기적인 점검과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현장 교육 및 홍보를 병행하여 건전한 의료 질서 확립과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조 건강업 국가암검진 사업입니다. 암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해 대상별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검진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암의 조기 발견과 치료율을 향상시키고 사망률 감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암검진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검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흡연, 노, 금연 지원 및 구강 보건 서비스 제공입니다. 흡연자에게 적극적인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연 실천을 유도하고 찾아가는 금연 클리닉 활성화를 통해 금연 시도를 높여 흡연율 감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연구역 관리 및 적극적인 지도 단속과 홍보로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 흡연 폐해를 예방하여 시민 건강 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더불어 예방 중심의 구강 보건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구강 건강을 향상시키고 정기적인 구강 검진과 구강 위생 교육을 통해 구강 질환 예방으로 시민들의 건강 생활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주 감염병 관리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염병 관리과장 김순주입니다. 간염병 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원헬스 간염병 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신변종 간염병 위협에 대비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간염병 감시, 대응, 환자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간염 취약계층의 사회 경제적 피해 완화를 위한 정책 사업 연계를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간염병 걱정 없는 건강도시 친환경 방역으로입니다. 정화조 등 모기 서식지 및 봄철 하천 친환경 유충 구제를 실시하여 말라리아, 매개 모기 퇴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원, 폐가 등 취약지 집중 방역 소독 실시 및 민간군의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합동 방역 실시로 매개 모기 등으로 인한 위생해충 간염병 전파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신속 대응을 통한 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건강도시입니다. 최근 간염병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 유입 간염병 및 신종 간염병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가 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건강도시로 나가기 위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4시간 비상감시 체계를 운영하여 간염병 신고를 신속히 접수하고 초등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해외 유입 간염병 및 특정 집단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간염병에 대한 사전 감시를 철저히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간염병 발생 시 즉각적인 역학조사를 통해 간염병 확산을 차단하고 철저한 접촉자 추적 조사를 진행하여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계획제로 건강 안심도시 의정부입니다. 취약계층 및 유소견자에 대한 적극적인 검진으로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 실시로 지역사회 결핵 확산을 방지하며 결핵 환자 맞춤형 사례 관리 실시로 결핵제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간염병 예방의 첫걸음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 19종 및 임시 예방접종 2종에 대한 접종 비용을 지원하고 위탁 의료기관 203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안전한 접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온 오프라인 집중 홍보를 통해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 시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염병 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지연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현지연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3페이지입니다. 경계 없이 더 넓고 더 깊게 모성 아동 건강돌봄 서비스 강화입니다. 임신 전 건강관리부터 출산 후 영유아 검사와 의료비 지원까지 모자 건강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여 산모 신생아 건강보호와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건강한 출산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 등 신규 시행되는 제도와 지원 대상 및 지원 횟수 확대 등 변화된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페이지 ICT로의 도약 아동성장 프로그램입니다. 비만율이 높은 학교를 선정하여 ICT를 활용한 1:1 맞춤 아동성장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학사 일정에 정기적 운동교실과 학부모와 함께하는 걷기 챌린지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25페이지 AI 로봇과 스마트한 청춘 스타트 어르신 맞춤형 건강관리입니다. 방문 간호사의 대면 케어 서비스와 공모 사업으로 확보한 AI 반려로봇 100대를
독거 어르신께 보급하여 정서 지원, 복약 지도 등 건강관리와 24시간 응급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26페이지 건강한 즐거움을 더하다 건강 명품 도시 조성입니다. 그동안 워크온 앱을 활용하여 하던 걷기 챌린지를 올해부터는 스마트 도시가에서 개발한 모두이 러너를 활용하는 걷기 프로그램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관내 대학과 협력하여 러닝크루와 걷기 동아리를 활성화하여 청년기 자가건강 관리 능력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간호사, 영양사, 작업치료사가 가정 방문하여 후천적 장애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조기 적응을 돕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실시하고 대학병원 전문 의료인과 함께하는 시민 건강 강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신체활동, 영양, 비만 등 우리시 특성을 반영한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7페이지 한방 건강 주치 어르신 건강을 품다입니다. 한의사 등 전문 인력이 건강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하여 한방 진료 및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고 보건복지팀, 노인종합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건강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지연 동부보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구보건과장 조지연입니다. 2025년도 동구보건과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입니다. 공약사업으로 건강한 기억 지키기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 강화입니다. 정상군의 치매 예방교실 운영으로 치매 발병 가능성을 줄이고 인지장애자 치매 인지 강화 교실, 치매 환자의 쉼터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여 경도 인지자의 발병 시기를 늦추고 치매 환자의 중증 진행 방지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와 가족이 함께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자조 모임을 활성화하여 치매 환자뿐 아니라 치매 가족의 마음도 치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내 마음 돌봄의 첫걸음 전국 및 마음 투자 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 7월부터 도입된 사업으로 우울이나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자 합니다. 24년도 기준 10개소의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총 547명에게 상담을 지원하였으며 전국 평가에서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표창을 수여받았습니다. 25년도에는 총 4억 9,784만 7천 원의 증액된 예산으로 신규 대상자 발굴을 위한 사업 전담 조직 활성화 및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조기에 정신질환을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3쪽 건강 라이프를 향한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동부지역 주민의 더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해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한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내기 가정 건강 지원을 위한 임산부 등록 건강교실 운영, 노인 및 경증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운동실 운영,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내 외부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모바일 건강정보 확대, 유관기관 홍보를 통해 건강정보의 격차를 줄이고 모든 시민이 쉽고 편리하게 보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별 신체 조성 및 체력 측정을 바탕으로 노인 및 경증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을 써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기억 심고 행복 꽃 피우기, 치매 제로 건강도시 구현입니다. 진단부터 케어까지 원스톱 치매 전문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치매 상담, 검진,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및 조우물품 지원 등 맞춤형 통합관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도 찾아가는 치매 안심센터 운영, 예방교육 치매 안심마을 운영 및 우수마을 지정으로 치매 조기 예방과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보건복지부의 치매관리사업 평가에서 우수 시건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25년도에도 치매 조기검진 사업 및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 치매 예방관리 사업 등을 지속 실시하여 치매 걱정 없는 건강도시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35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정신건강 돌봄체계 구축입니다.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고 알코올과 도박 등 중독관리 통합지원 대상자 관리 및 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 정신질환자 만성화 예방에 힘썼습니다. 추후에도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해 만성화를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기능 회복을 위한 자립, 취업 지원 등 사회복귀, 재활 서비스 제공으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조 자살 예방 안전망 희망 더하기 생명사랑 지킴입니다. 일반 시민 및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우울증 검진 및 예방교육, 자살 유족, 자조 모임 등 맞춤형 자살 예방 사업을 실시하였고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 응급실 기반 자살 예방 사업 및 경찰 소방 연계 정신응급 대응 시스템 운영 등 자살 예방 환경 조성에 힘썼습니다. 특히 24년도에는 국회 자살 예방 포럼에서 우주 지자체로 2년 연속 선정되는 등의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25년도에도 자살 예방 및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을 통해 자살 예방 인식 개선 사업에 앞장서고 자살 고위험군을 적극 발굴하여 자살 예방의 날을 활용하여 자살 예방 문화를 조성에 힘쓰는 등 의정부시의 자살률을 낮추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동구보건과 소관 2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성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위생과에서는 12,300여 개소의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와 식품 제조 강공업소 위생관리 등급 평가를 실시하여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식품 적객업소 시설조사 처리기간 단축 등 이용자 중심의 위생행정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건강한 식품 안전 환경 조성입니다. 모범 음식점 및 위생등급업소, 안심식당 지정 관리 등을 통해 외식 환경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대상자별 음식 문화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건강한 식생활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달앱 음식점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집단 급식소 및 위생 취약시설에 대한 식중독 예방 활동을 철저히 기하며 식품 수거 검사를 실시하는 등 식품 안전 관리 체계를 유지하여 식품 위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안전한 위생 환경 조성을 위한 위생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공중 식품위생업소 및 무신고업소를 대상으로 위반 신고 접수 후 신속히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고 행정처분 이력업소 사후관리, 수시 특별 점검 등을 통해 영업장 위생 수준 제고 및 건전한 영업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위생 영양 개선 및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에서는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급식 시설을 대상으로 위생 영양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와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 7월부터 사회복지시설 급식 지도 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식품안전 체험관 운영으로 어린이 눈높이 체험형 식품안전 및 영양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 식품안전 지식 함량과 올바른 식습관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1회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하여 15분이며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호명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네, 최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현복 소장님을 비롯 뒤에 계신 과장님 또 부서 여러분, 의정부시의 건강 증진에 여러분이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은 가슴 떨리게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 접하는 부분이고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저희와 가까이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자주 미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보건소 관련은 위탁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뭐 많다면 많다고 할 수도 있고요. 적게 보면 또 이제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일괄 맡겨버리고서 손을 떼고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요. 이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관리를 제가 볼 때는 지금 위탁 사업이 자세한 부분은 어느 과장님이 대답을 하셔야 되나? 위탁 사업이 지금 의정부시에 진행되는 게 몇 개 사업이나 있는지요? 일단 대표적인 거는 정신보건센터가 의료원에 위탁이 돼 있는데요. 동보건 과장이 좀 답변을 드릴까요? 네네. 예. 어느 과장님이든지 전체적으로 우리 의정부시에 위탁 사업이 몇 개 정도나 돼 있나? 동구보건과장 조지연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위탁 사업이 몇 개 되어 있는지는 제가 지금 이제 생각이 잘 나지 않는데요. 저희 동구보건과에서는 지금 정신보건 사업에 관련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의정부 의료원에 위탁되어 있고 그다음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가 의정부 성모병원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은 제가 찾아봐서 알고 있고요. 네. 의정부의 전체적인 위탁 사업이 몇 개가 있는가를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7개가 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각 부서마다 위탁 사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장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위탁 사업이면 위탁 사업이라 해서 전적으로 맡기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함께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 수가 적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소장님? 계속 이제 복지부에서 신규 사업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직원들 손은 좀 딸립니다. 지금도. 그리고 이제 비정규직을 보충을 해서 쓰고 있는 부서가 좀 있어서요. 좀 어려움은 계속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무엇인지 지금 이 시간에 좀 하기는 그렇고 언제 한번 어느 과장님이든지 오셔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소는 위탁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80% 70%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요번에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접하는 부분이라 이런 위탁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각 팀에서 위탁 사업에 관련 부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의정부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심각성입니다. 이 부분은 건강증진과 과장님이신가요? 의정부에서 난임 수술 및 임산부 지원 사업이 있었죠.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것이 우리 시에는 출산율을 높이는데 얼마만큼 기여가 되고 있나요? 그래도 작년 계속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도 이제 예측만 나왔지 아주 확정적으로는 되지 않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1년이면 한 100여 명씩 줄고 있거든요. 출산 아수가 줄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의정부 같은 경우는 경기도 평균보다도 낮고 그다음에 전국 평균보다도 낮습니다. 저희가.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뭐 출생아 수 자체로다는 더 떨어졌는데 조금 이제 그 전체 인구도 조금 감소했기 때문에 지금 아직 확정은 되진 않았지만 작년하고는 조금 비슷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모자 뭐 보건법이라든지 그리고 또 사업비도 지금 뭐 54억이라는 큰 돈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하시면서 생각하면 우리의 어떠한 기대치 그런 것이 얼마만큼 있었으며 또 한 가지 그것을 추진하시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런 거를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추진 실적 같은 거. 글쎄 숫자상으로 다 보이는 부분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이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출산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혼인 이런 부분들이 눈에 바로 보이는 사항들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예. 과장님 난임 수술 지원비도 있었죠. 네네네. 네네. 그렇게 난임 수술 지원비를 했을 때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가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뒤에 팀장님이 같이 답변 주셔서 괜찮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건강팀장 김현정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릴까요? 네네. 네, 저희 안 그래도 난임 사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서 저희 관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난임 지원을 받아서 임신에 성공한 퍼센테이지는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 출산까지 이어진 퍼센테이지는 15% 정도 되고요. 작년은 조금 낮아져서 한 11에서 12% 정도가 난임 지원을 통한 실제 출산아 수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뭐 있나요? 네, 일단 난임을 시술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대폭적으로 뭐 지원 요건도 완화시키고 그리고 지원 건수도 증가를 했지만 이제 요구는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민원 처리를 할 때 그분들의 심리적인 부분까지 다 만져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담당자들이 느끼는 그런 업무 부담이 큰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네네. 실제로 그 사업에 임했던 분이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다가가기 힘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고 싶어서 그랬는데 조금 더 어루만져 주시고 타 시에 비해서 우리 시가 이게 저조하다는 얘기죠. 사실 저는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조금 더 파악하시고 그거에 대한 세부 자료도 좀 저한테 좀 우리 의원님들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제일 중요한 것이 인구 감소에서는 우리 보건소 증진팀에서 조금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장님 조금 더 적극적이 해주시고 코로나 이후로 제가 볼 때는 우리 보건소 전체적인 건강 증진과라든지 하는 사업이 조금 축소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워낙에 코로나 때 애쓰셔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분투 노력하셔야 의정부시의 삶이 편안해지고 우리 시민들이 건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건강증진과에 보니까 뭐 좋은 거 많이 하네요.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특히 요즘에 가장 어린이들이 많이 하고 있는 언젠가 제가 포천에 그 이곡초등학교에서 그런 모임이 있다 그래서 제가 참석해 보니까 어린이 아토피가 많았습니다. 의정부에 아토피 접수된 지금 하는 아동은 몇 명 정도나 되는가요? 저희가 별도 저걸 치료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네. 저 지원하는 사업이기 네. 때문에 이제 학교라든가 이제 학교가 지금 초등학교서부터 유치원서부터 해서 한 34군데가 아토피 안심학교로 다 지정이 돼 있는데요. 그런 학교에 지원하고 이제 사업을 같이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갔을 때 의정부 시민이 많이 참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조금 더 홍보를 좀 하셔서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한 학부모들을 상대로 강의도 좀 한다든가 이런 거를 전문가를 모셔다가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의정부에서 제가 만난 분만 8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조금 더 분투하셔서 학부모들 상대로 학교를 상대로 해가지고 해서 좀 뭐 그런 거에 대한 강의도 좀 유명하신 분 모셔다가 하고 그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실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여기 저희가 성모병원하고 을지대학병원하고 건강 강좌를 하면서 아토피 교실도 했었거든요. 저희가 여기 지하 1층에서요. 근데 이제 그때도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이 많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올해도 이제 그거를 좀 더 보고해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횟수랑 이런 것들을 좀 정기적으로 해서 더 주기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어떻게 해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 포천 206 쪽으로는 아마 이제 아토피를 가진 분들이 이사를 많이 젊은 층들이 많이 해서 학교에서 특별 강좌로 해가지고 유명한 분을 모시고 한다고 그래서 제가 가봤거든요. 그래서 의정부 분이라 그래서
그랬더니 그런 거에 대한 것이 해서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런 건의사항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올해는 좀 시민이 만족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수고해 주시고요. 의원님들하고 많은 소통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김현지 의원님. 네, 김현채 의원입니다. 먼저 보건소가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첫 그 업무 보고입니다. 저희가 그 상임위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서이기 때문에 사실상 궁금한 것도 많고 아직은 미흡한 부분도 많아서 저희가 또 공부해야 될 부분도 많아서 설명도 자세히 부탁드렸었는데 개별 방문하셔서 또 꼼꼼히 설명해 주셔서 우리 소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한 가지 질문 드릴 거는 간염병 관리과 김순주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굉장히 이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에 대한 기사도 많았고 지난 6월 24일 날 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었는데요. 7일 날부터 해제가 됐죠? 네네. 네. 물론 이제 표본감시 의료기관 입원 환자 수 4주 연속 250명 이하일 때 이게 아마 해제되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해제가 되긴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인플루엔자 등의 호흡기의 간염병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직도 콜록콜록 기침을 달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물론 이제 마스크가 생활화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마스크 착용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음을 보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좀 필요하지 예방 수칙을 잘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여기 또 책자에 보니까 그 폐렴극인 관련해서는 또 65세 이상 폐렴극인 그 의정부 시에 지금 예방접종이 5,880건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그 의정부시의 전체 65세 이상 그 어르신들의 그 대비해서는 이게 몇 프로에 해당하죠? 65세 어르신이 이제 87,000인데 해마다 맞으시고 있기 때문에 그 65세 도래 되신 분을 맞기 때문에 거의 폐렴 접종은 한 80% 정도 다 맞으셨습니다. 예. 네. 그게 이제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거죠? 네, 65세 이상 되셔서 한 번 맞으시면 됩니다. 예. 이 예방 접종 시에 걸릴 확률, 예방 접종 확률 그건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폐렴 예방 접종은 잠깐만요. 폐렴 예방 접종 효과는 보통 65에서 84%가 예방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플루엔자는 70에서 90%, 그다음에 코로나는 60에서 70, 그리고 만성 질환자인 경우 폐렴균은 60에서 84%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예, 예. 예방 접종이 지금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최근에 또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장염이 굉장히 극성이죠. 네. 최근 10년 내 최고치로 전년 대비 105%를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요즘 최근에 어린이집 집단 간염 보도와 또 우려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시의 간염병 관리과에서는 어떠한 노력 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노로바이러스는 11월부터 4월까지 영유아에서 한 6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노로바이러스는 저희가 포병 감시로서 지속적으로 감시하는데요. 일주당 한두 명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거고요. 예방 수칙으로서는 아시다시피 그 85도에서 1분간 소독을 해야 되고요. 아이들에 대한 개인 위생 손 씻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에 대한 그 공문이라든가 이런 걸 발송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하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가 이전에 그 보건소 인근을 방문하면서 관리 감독의 부분을 5분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소장님. 그런데 속상하게도 이번에도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언론 보도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예. 네, 잠시 자료 화면 보여주십시오. 저기가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아마 약품 보관 창고인 걸로 확인이 됐고요. 예. 저희도 좀 당황했는데 바로 시정하고 추후에는 저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를 했는데요. 저희도 좀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걱정 끼쳐드리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안전불감증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많이 속상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의 의무를 다해달라고 제가 5분 발언, 그리고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불과 5분 발언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런 기사가 나서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입장입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충분히 예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인화물질이 보관된 창고에 석유난로와 기름통이 함께 보관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의 사실을 지적하는 상황입니다. 소장님,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는 물론 보건소가 하는 일도 많고 업무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방에 오셔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또 제가 5분 발언에서 부탁드렸던 것처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서 예방이 최선이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걷고 싶은 도시,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이 기본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철저한 관리와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집무실에 방문하셨을 때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에 대한 관심과 또 응원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본 의원은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발생이 돼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의 역할을 기억하기 때문에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고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상임위가 보건소가 저희 상임위로 이제 이관이 되면서 보다 좀 자세한 업무를 제가 좀 들여다보고 자료를 좀 많이 찾아봤는데요. 먼저 보건정책과 우리 박현창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게 돼서 우리 팀장님한테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팀장님이 답변 못하는 거는 우리 소장님께서 대신 함께 답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요 업무 계획 책자 9페이지 보면 건강진단 결과서 등 재증명 접수 발급 건수가 한 4만여 건 나와 있죠. 그거를 월로 나눠보면 한 3천 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코로나 이전 시기보다 발급 건수가 감소된 걸로 지금 확인이 되었어요. 보건소에서 이거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셨을까요? 혹시 대안이 있나요?
의원님 담당 팀장님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진료지원과 네, 네. 예, 팀장님이 답변 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진료지원팀장 이지안입니다. 그 보건증 재증명서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의무사항 과태료가 있어서 의무로 시행하고 있는 시민 의무사항이 돼서요. 저희들이 그 수수료 의정부시 조례로 3,000원을 받고 그 보건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조금 적은 수의 시민들께서 다녀가고 있는 걸로 확인은 하고 있는데요. 요거 의무로 이행하는 것이라서 저희들 그 방문하셨을 때 친절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요거는 전국이 공통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향후에 저희 이게 어떻게 들으실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그 식품업계나 이런 그 아르바이트 고용률이라든가 그런 게 이제 직접 업주분들께서 직접 업소를 운영하시고 아르바이트 사용의 최저시급이나 이런 것들 사용에 부담을 느끼셔서 약간 그 축소화된 그런 참여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뭐 지금 아무래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 소상공인들이 이 직원 채용하는 데 되게 망설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국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기는 하나 우리 의정부 시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또 많이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금연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하시나요? 금연 사업은 우리 팀장님 담당이십니까? 네. 검진사업팀장 김수영입니다. 네, 우리 김수영 팀장님께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금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상담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담 건수는 지금 이제 찾아가는 금연 클리닉뿐만 아니고 금연 클리닉 이제 오셔서 하신 분들 다 포함해서 한 15,000건 정도 상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금연 관련해서 제가 야외운동 시설 기구 있는 데에 캠페인을 하자. 금연 구역이라는 거를 팻말을 붙이자 뭐 이런 것도 제가 제안도 드렸고 조례도 개정했는데요. 네네. 행복로에 나가 보면 그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행복로에 이렇게 구간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행복로 그 이성계 동상 쪽으로 쭉 그 일직선으로 뻗어 있는 부분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복로 나가 보면 정말 창피할 정도로 담배꽁초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특히 그 행복로 그 안쪽에 봐도 지동관인데 그 골목도 있잖아요. 네. 그 골목도 있고 행복로 주변에 보면 그 근처를 지나가질 못하거든. 이게 담배 피는 사람이 너무 많고 담배 꽁초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이게 굉장히 미간을 찌푸리는데 이게 금연 구역 이게 단속 인원을 지금 한 명 이렇게 되어 있나요? 지금 사실 저희가 다른 시에 비해서 금연 단속원이 4명 그리고 직원이 1명 그리고 이제 시간선택제 분이 1분이 계시는데요. 한 5분이 계속 돌고는 계시고 이 문제를 사실 직시는 제가 이제 사실 1월 달에 오면서 이제 직시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계도 방법에 있어서 조금 변경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진행을 하고자 했습니다. 사실 이게 행복로가 지정이 되면서 그 골목 상권 쪽으로 이 흡연분들이 다 들어가시게 되면서 이게 더 안 좋아지는 사실 이런 병목 현상이 나타나는 거를 저희가 이제 파악을 했고 이제 사실 오늘도 저희가 나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계도 방법을 사실 계도를 나가면 지도원 분들이랑 많이 이제 마찰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건강권뿐만 아니고 치매권을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조금 더 건강 쪽으로 유도를 하고 금연을 유도를 할 수 있도록 흡연 구역뿐만 아니고 이제 금연 구역에서 저희가 계도 방법을 아예 이제 좀 변경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팀장님이 지금 많은 고민을 하시고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 같은데 계도 방법을 어떤 식으로 바꾸시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추후 저한테 자료와 함께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네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건소가 저희가 지금 이렇게 건물이 굉장히 소장님 오래됐죠. 그럼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 노후된 이 보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불편이 굉장히 많다라는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보수 계획이나 어떤 대책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보건정책과에 답변을 주셔야 될까? 소장님이 답변을 주셔야 될까? 저희가 오늘 처음 업무 보고를 받는 거라서 제가 정확하게 부서를 팀장님이 주시겠습니까? 네, 예,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장 이현정입니다. 저희가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이 93년도에 준공된 네. 건물이어서 올해 설 명절에 도시가스도 터져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건소 신축을 위해서 그 전에 이제 투자 심사도 받고 그랬는데 계속 예산이 없어서 신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5년도에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국비 사업이나 뭐 이런 걸 찾아보는데 도서 지역만 보건소 신축에 국비가 지원되지 전부 다 시비 투자가 이루어지는 사업이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장님 이하 저희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신축은 지금 가족문화센터 있는 그 자리에 저희가 신축할 예정으로 지금 계속 다방면으로 뛰고 있는데 예산 확보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재정이 예산이 어려운 거는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고요. 국가에서도 중앙재정에도 어렵고 지방재정도 어렵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목적을 가지고 자 보건소를 우리가 새롭게 신축을 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라고 목표를 갖고 계획을 반드시 세워서 거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저희가 프로포즈를 해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재정이 없으니까 하고 손을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저희가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 적극적인 자세로 움직여야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제가 우리 소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의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제가 지금 보건소 부서별 정현원 현황을 제가 이렇게 받아봤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정원 외 인원까지 포함해서 178명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에 기간제 이제 선택제 임기제도 있고 그리고 공모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178명인데 인원이 적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2018년도부터 제가 24년도부터 지금 인원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이 인원 현황에서 코로나 시기에서 감염병이 발병이 됐을 때는 많이 보강을 해드렸어요. 그 이후에도 별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서 묻고 싶은 질문은 제가 전자에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보건소에 대한 감사와 함께 보건소에 대한 기대 또한 큽니다. 보건소는 시민들이 찾아서 갈 수 있는 1차 진료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료 대란이 나거나 시민들이 갈 수 없을 때 그 위급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게 보건소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178명이에요. 지금 현원이. 이제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 과별로 지금 5개 과가 있습니다. 5개 과에서 어느 정도 지금 활성화가 돼서 신규 사업이든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기획하고 계시는 것들이 단 몇 건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인원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이번에 인원 2명을 줄였는데 이 인원을 더 감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이런 행정을 펼쳐주셔야 되는데 아까 우리 최정희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업이 위탁 사업이 거의 한 7, 80% 많게는 90% 되죠. 그러면 업무 분장표를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세부 업무 분장표와 실적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건소의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보건소가 조금 더 긴장감을 가지고 더 능동적으로 행정을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건소에 늘 감사하다는 말씀만 드렸어요. 오늘은 업무보고하는 자리입니다. 2025년도를 잘 부탁드린다.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잘 부탁드린다라는 말씀과 함께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보고 책자를 보다 보니까 좀 답답합니다. 소장님도 저한테 이런 말씀 안 주셨잖아요. 늘 인원이 부족하다. 직원들 힘들다. 인원을 더 보충해달라. 이런 말씀만 주셨죠? 그래 저희가 감염병 관리과도 한 과 더 늘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보건소에 지금 2025년도 업무 계획을 보니까
별반 눈에 들어오는 사업이 없습니다. 다 시군에 비해서. 그러면 우리 소장님의 이거 리더십에도 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보건소는 2025년도 한 번 더 의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서 한번 저희가 업무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돌아가서 올해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부서장들하고 좀 협의도 하고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보건소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를 와서 참 반가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긴장감이 없으세요. 보건소가 가장 긴장해야 되는데 긴장감이 떨어지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사람을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목표를 갖고 일을 할 건지에 대해서 표정을 보면 다 나타나거든요. 근데 너무 안일합니다. 보건소가 전체적으로 너무 안일해요.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타 시군의 보건소는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한번 보시고 부서장들하고 한번 논의하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너무 많으나 2025년도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니만큼 제가 당부의 말씀으로 가름하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뒤에 계시는 부서장님들도 긴장하셔야 됩니다. 긴장하지 않으면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대로 계속 업무를 안일하게 진행하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긴장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사내를 선포합니다.